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보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간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을 하고 다우가 9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는 등 FOMC를 앞두고 약간의 관망세가 굉장히 짙어 보이는 시장의 모습이었는데, 국내 증시는 그와 상반되게 코스피가 1%대 상승을 좀 보이면서 양 지수 상승 마감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일단 뭐 장 초반부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뭐 선물 그다음에 현물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특히나 최근에 많이 밀렸던 밸류업 관련된 종목군들 그리고 삼성전자가 상승으로 전환되면서 지수를 좀 끌고 가는 흐름이 좀 이어졌었는데요. 아무래도 어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좀 더 많이 밀려 내려온 부분이 오늘 반등을 또 만들어준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다 라고 좀 보여지고, 일단 뭐 지수 같은 경우에는 딱히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 시장의 모습인데, 사실 지수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평온해 보인다 라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속을 까보게 되면 전전일, 어제는 제가 뭐 일정이 있어서 방송을 좀 못했지만 전전일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에 이 노이즈가 끼면서 2차 전지 종목군들이 큰 폭의 하락을 좀 보이고 상당히 많이 밀렸었죠. 뭐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포스코 퓨처엠이 신저가를 갱신을 했을 정도로 많이 빠졌고, 오늘도 하락 대비 반등의 폭이 약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여전히 하락 추세 안에 갇혀 있는 게 2차 전지의 흐름인데요. 근데 오늘 반대로 지수를 또 올려 세운 거는 사실은 2차전지 종목군들의 반등, 그리고 또 반대로 제약바이오 종목군들, 특히 이제 플랫폼 종목군들의 하락으로 지수의 상승이 약간 제한되는 흐름 속에서, 전력 섹터는 또 몽땅 빠져버리고, 화장품 섹터라든지 기존에 강했던 AI 섹터는 루닛의 이 임원 7인의 이 천일 블록딜로 인한 하락이 또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매일매일 지금 시장이 굉장히 빠른 순환매 속에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면 그에 맞춰서 또 관련된 종목군들이 굉장히 빠르게 또 올라가 버리고, 또 중소형주 단에서는 최근 급격하게 밀려 있고 또 고점 대비 많이 밀려 있는 종목군들은 호가가 빈약한 상태에서 굉장히 적은 거래 대금으로 폭등하는 시장이 좀 연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체적으로 시장을 보면 거래 대금은 뭐 무난해요. 그냥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엄청 적은 것도 아닌 뭐 7조 원대, 6조 후반대의 이 코스닥 거래 대금이 펼쳐지고 있는데, 개별 종목군들 하나를 봤을 때는 그 거래 대금의 강도가 또 엄청 큰 것 같지는 않다. 예? 엄청 큰 것 같지는 않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많이 듭니다. 거래 대금이 많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이제 공방이 치열하고, 그로 인해서 먹을 폭을 우리가 찾을 수 있고 한데, 그럴 만한 거래 대금이 장 초반에 많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좀 다소 좀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전략을 좀 많이 바꿔서 시장에 좀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 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FOMC를 앞둔 관망세가 짙은 시장 속 브로드컴 관련된 섹터, 자율주행 섹터, 트럼프발 섹터, 정치 테마, 중소형주들의 빠른 순환매만 있는 시장이 연속되고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 보면 양시장 다 상승 종목수가 많은 상태에서 마감이 됐는데요. 장중 코스닥은 좀 밀렸다가 5일선에서 지지를 받고 오후장에 이 드라마틱하게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었는데요. 이번에서부터 보면은 거의 한 900억 정도 마이너스에서 이거를 플러스까지는 아니네요. 아무튼 프로그램 매수는 이렇게 돌려 세우면서 전체적으로 외국인 매도 규모가 대폭 축소되면서 일단은 지수의 상승을 만들었다. 그래서 사실은 지수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오늘 올려준 섹터에 이 희비가 많이 갈려 있었던 부분이라 뭐 사실 2차 전지를 지금 매수할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지수의 상승을 보면서 뭐 특별하게 코멘트를 하거나 하기는 좀 뭐하다. 그냥 지수는 그냥 좀 평온한 느낌이다 정도 생각이 듭니다. 자, 미국은
어제 FOMC 앞두고 굉장히 혼조세였는데요. 여전히 미국의 퀀텀이라든지 퀀텀 컴퓨팅이라든지 뭐 양자 컴퓨터나 뭐 AI 섹터나 죽지 않은 상태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이러한 흐름대로 지금 좀 따라가는 부분이고, 지수는 이러하나 섹터로 들어가면은 사실 뭐 조선 섹터를 제외하고는 연속성을 사실 찾기가 최근 시장에서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좀 드는데, 조선 섹터도 지금 현 구간에서는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규 접근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정시 매수로 전환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전부 테마 섹터 혹은 단기 트렌드에 부합해야 가는 흐름이라 시장 흐름 파악과 당일 이슈 체크 그리고 연속성 여부 판단하는데 좀 집중해서 시장을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네요. 오늘 밤 일단 FOMC 금리나 여부와 내일 12시 정도 BOJ 금리 인상 여부가 있을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에 큰 변동성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이건 미장 마감이 되어야 알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이 이로 인한 하락이 좀 나온다면 오늘 강했던 종목에서 개파락이 발생할 때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아마 볼 것 같고요. 뭐 오늘 음봉으로 마감된 종목군들도 다수 있어요. 최근에 강했던 뭐 VT라든지 뭐 효성중공업이라든지 변압기라든지 종목군들은 음봉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밀리게 되면 추세가 약간 지지부진해질 수 있으니 이런 쪽보다는 오늘 강했던 종목 안에서 좀 시세가 연속될 만한 종목으로 그냥 눌림 매매 정도 내일 해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브로드컴의 실발 이후 시장의 변화가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하게 ASIC 커스텀 칩이죠. 네, 커스텀 칩 쪽으로 몰아치고 있고, 그로 인한 팹리스 쪽 오늘까지 강한 파동을 만들며 올라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아침에 뭐 어제죠, 현대차도 삼성전자에게 차량용 반도체 칩을 맡긴다라는 등 이런 게 전반적으로 팹리스 쪽에 굉장히 많이 시세를 몰아쳤다. 왜냐? 고점 대비해서 기본 마이너스 80%, 7, 80% 이상 빠져 있기 때문에 반등의 폭이 굉장히 컸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뭐 종목별로는 각각 차이가 있겠지만은 많이 올라간 게 저점 대비해서 5에서 70% 정도, 지금 50%에서 70% 정도 오늘 보니까 상승이 좀 나왔던데요. 단기 폭등이 좀 심하면 눌림이 좀 나와야 돼요. 내일이나 모레 정도 혹은 다음 주에 눌림이 나왔을 때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브로드컴 자체가 일단 40% 올라온 상태에서 한 차례 조정 이후에 제가 볼 때는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은 잘 지켜보고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안에 뭐 에이즐랜드, 뭐 자람테크, 가온칩스 등이 있는데, 가온칩스도 이 과거 ASIC를 이제 이나노 성공해가지고 일본 기업에 수주를 했죠. 실속으로 수주를 해서 하고 있는 기업이고, 자랑 같은 경우에는 유로모픽 온 디바이스 AI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차량용 반도체 칩 관련해서도 뭐 넥스트, 텔레칩스 등등 지켜보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거래대금은 다 고만고만한데 에이즐랜드와 자람테크가 유독 이번에 거래대금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대장주는 이 두 종목이고, 기존의 대장주는 가온칩스였기 때문에 이 세 종목 정도 선에서 지켜볼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 관련해서 최근 이제 급등을 했다가 또 빠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면서 특히 SOS랩이 의미 있는 박스권을 오늘 시가부터 돌파하면서 아주 빠르게 시세를 뿜어 버렸는데요. 아침에 저도 삼성증권 리포트를 좀 못 봤었는데, 와, 리포트 내용 중에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더라고요. 중국의 이 라이다, 중국산 라이다 수출 금지가 된 상태에서 3년 내에 매출이 폭발할 것이다. 중국산 라이다 수출이 금지된다. 이거는 저는 별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었는데,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로봇과 확장성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됐다라는 점에서 오늘 상승은 비록 굉장히 좀 높아 보이지만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차트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양자 컴퓨팅 관련해서 퀀텀 컴퓨팅이 어제 또 거의 50몇 프로가 올라오면서 단기에 거의 1600%가 상승을 했더라고요. 오늘도 이리저리 돌아가면 순환이 좀 나오는데 조정 나와야 되지 않나. 조정 나올 때는 항상 대장주 위주에서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치 테마주는 좀 언급하기가 쉽진 않지만은 지금 이재명 관련된 종목군들이 잠시 쉬어가고 있다라고 좀 봐야겠죠. 쉬어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많이 밀려서
사람들의 그 뇌리에서 사라져가는 그 시점에 또 다시 강하게 올라가는 게 정치 테마고요. 그 다음에 단기적으로 눌려 있으니까 특히 이제 이 야권에서 여권에서 여야 여권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그 전에는 이준석 대권 도전 가능성 시사 이렇게 해서 급등하고 지금은 우원식 관련된 종목군들이 끝도 없이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으며 홍준표 관련해서도 종목군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요. 계속 체크는 하고 이 안에서 가능하시는 분들은 매매를 해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왜? 거래 대금이 이쪽에 많이 집중되고 있고 종목의 탄력성이 높기 때문에 가능한 분은 매매를 하는 게 좋겠죠. 쉽진 않아요. 저도 들어가서 매매하면은 이거를 길게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짧게 스캘핑으로 한 3%, 4% 이렇게 끊어먹기 정도로 매매가 되는 과정이라 쉽지는 않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CUS가 한 차례 더 상승이 좀 나왔는데 당연히 상한가를 갔던 에어레인이 눌림을 줄 때 에어레인 위주로 보는 게 맞을 거고요. 이것도 차트를 보면서 봐야 되고 AI 섹터는 루닛 대주주 매도만 아니었어도 이렇게 급락은 안 했을 것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좀 급락이 나왔어도 대장은 대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구간에서 좀 지켜볼 것 같고 이스트소프트도 차트를 보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북주 저는 개인적으로 선입관을 가져서 그랬나 모르겠는데 대북주가 최근 굉장히 강한데 이슈가 계속 몰아치는 느낌이 좀 드네요. 일단 시간 외에 신원이 좀 상한가에 들어가고 또 외교부에서 우선순위 북미 대화다. 이에 따른 로드맵을 만들겠다라는 이 기사가 나오면서 아마 대북주가 시간에 강하게 올라왔던 걸로 좀 보여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도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일단 시장에서 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매매는 안 할 것 같은데 내일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지수 잠시 보면은 이 하락 추세를 다 돌파한 상태에서 지수가 지지를 받고 있고 이거는 없었던 걸로 봐도 무방하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좀 밀렸을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돌파했던 21선과 11선 지지가 나오면서 가는 게 아무래도 좋겠죠. 지켜줘야 될 자리를 지켜주고 가기를 일단은 바라고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1차적으로 시장 대응을 해 보려고 합니다. 왜? 이 구간에서 손바뀜이 너무 크게 나왔기 때문에 빠지더라도 다시는 이 자리 밑으로 내려가기는 어렵겠다라는 판단을 일단은 하고 있고 코스피 지수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이 구간 언저리에서는 계속 강력한 지지력이 있구나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특별하게 국내에서 더 나빠질 악재는 없어 보입니다. 자, 종목군들을 보면 지금 네이버는 잘 가고 있죠. 오랜만에 대형주 안에서 오늘 각 기아가 이렇게 쭉 보면은 하락 추세를 만들었고 다시 여기서 쭉 펴서 보면 이 단기 박스권이 여기에 존재를 했죠. 단기 박스권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하나의 박스권이 만들어졌는데 이 박스권을 일단은 돌파가 나왔습니다. 이때 이제 하락 추세를 돌파하고 여러 번의 지지를 받다가 오늘 이 자리를 뚫어내는데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배당 기준일이 3월 배당이기 때문에 배당 일정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 연말 배당주로 인한 이 개파락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일단은 기아가 의미 있는 구간에서 수급과 거래량을 동반한 흐름에서 지금 반등이 중요한 라인에서도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밀리더라도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대형주 가운데서 오늘 좀 의미 있게 좀 올라오는 것 같고 현대차도 같이 해서 좀 올라오는데 이게 이제 12월 20일 내일 모레부터 또 3천억 규모로 밸류업 펀드 자금이 시장에 유입된다라는 그 기대감도 약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최대 실적을 경신한다라는 이슈도 있고 의미 있는 구간이 좋다. 오랜 기간의 박스권에서 반등이 나온 거기 때문에 의미 있는 자리에서 현대차, 기아차가 좀 움직이고 있구나 정도 오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종목을 보면 어제 자람 테크놀로지라든지
어제 이제 방송을 찍지 않았는데 오늘 아침에 개파락을 하고 좀 더 밀릴 줄 알았는데 아침에 좀 바로 올라가 버리는 흐름이라 바로 추격 매수는 좀 못해서 매매는 좀 못했습니다. 보면 박스권을 돌파를 해놓고 이 박스권 하단에서, 그러니까 박스권 돌파한 지점에서 바로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강했던 만큼, 종목이 강했던 만큼 일단 뭐 상승의 목표치는 이렇게 보면 얼추 다 채워졌기 때문에 밀리게 됐을 때 뭐 바로 죽지는 않으니까 한 차례 정도 볼 수 있는 흐름은 나오겠다 정도 생각이 들고요. 에이전랜드도 마찬가지 관점에서 단기 급등이 워낙 세게 나와 버렸기 때문에 단기에 80% 올라와서 밀리더라도 한 차례 더 올라가면서 이 박스권 상단 보러 갈 수도 있겠다 정도 보여주고요. 가온칩스가 이 팹리스 안에서 대장주였는데요. 과거에 대장주였고 지금도 실적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이죠. 122평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과정이다 라고 보면 약간 밀렸을 때 지금 의미 있는 구간을 돌파했기 때문에 46,000원 언저리 좀 지켜보고 대응을 전략을 짜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보통 지금 종목군들이 고점 대비해서 워낙 많이 빠졌어요. 워낙 일반적으로 빠진 게 아니라 아무튼 좌우지간 너무나 많이 빠져가지고 고가가 123% 올랐다가 저가가 42,000원까지 떨어져서 저가가 27,000원까지 빠졌으니까 좌우지간 많이 빠졌습니다. 많이 빠져서 그만큼 반등의 폭도 지금 크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리고 넥스트 칩도 있는데요. 넥스트 칩도 있는데 자율주행으로 엮여서 트럼프 당선 이후에도 굉장히 강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추세로만 놓고 보면 다른 종목분들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것 같다 좀 보여져서 이것은 그냥 단순 관심 종목으로 좀 보려고 하고요. 자, SOS랩이 일단 의미 있는 박스권을 아침에 시가로 돌파를 좀 하면서 바로 강한 시세를 좀 줬는데요. 중간에 저도 좀 매매를 해서 처음에 들어간 거는 수익으로 잘 마감을 했는데 그 다음에 매매하면서 이제 좀 손실을 좀 봤던 것 같아요. 여기에서부터는 손실 좀 보고 장 막판에 이제 여기서 일부 또 손절하고 시간 외에 좀 올려줘서 그거는 나머지는 그냥 시간에 올려줄 때 수익권에서 그냥 전량 팔아버리고 좀 말았는데요. 종목이 강합니다. 오늘 거래대금이 거의 이제 대형주들 제외하면은 거의 세 번째, 두 번째 정도, 한두 번째 정도고 신규 상장하고 삼성,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 거래대금 오늘 1위나 마찬가지였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제가 볼 때는 여기 이제 상장하고 깨져 내려오는 이 갭 구간에 대한 매물 소화 과정이 오늘 있었다 생각이 듭니다. 단기적으로 이 종목도 여기서 강하게 올라오고 약하게 조정받고 여기서 음봉 매집이 된 상태에서 지금 뚫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바닥권에서 박스권 돌파 장대양봉 나온 거나 마찬가지로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윗꼬리들이 달린 구간들이 존재합니다. 일봉에서 봤을 때 이렇게 매물이 많았던 구간들이 돌파가 된 거죠. 그럼 내일 예를 들어서 빠지더라도 이런 자리가 지지가 되면 거래가 줄어들고 지지가 되면 한 차례 더 강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혹은 못 가더라도 여기 상장 당시의 시가 언저리까지는 움직임을 주지 않겠냐. 2850원 이게 시가구나. 종가 구간까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구간에서 거래 대금과 거래량이 많기 때문에 여기는 정말로 강력한 매물대가 존재하겠죠. 그럼 단기적으로 목표치는 이런 지점까지는 가지 않겠냐 정도로 한번 봐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이제 제약바이오 쪽이 오늘 좀 많이 밀렸는데 알테오젠이라든지 이 플랫폼 쪽은 계속 추세적으로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냥 122평선에 자꾸 맞고 떨어지는 흐름이라 좀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은데 워낙 이 시가총액 1위고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재료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겠다 정도로 좀 보여지는데
리가캠이라든지 다른 여타 종목군들까지 같이 밀려서 이거는 조금 아쉬운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ST팜 아쉬운 정도라고 좀 해야 될 것 같고, ST팜이나 뭐 SK 바이오팜이나 제가 볼 때는 다 괜찮습니다. 사실 여기서 밀리게 되면 매수로 끌고 가도 될 것 같고요. 내년에 영업이익 성장률 탑 1이 이제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SK 바이오팜을 증권사 리포트에서는 꼽더라고요. 118%. 그렇기 때문에 SK 바이오팜이 실적 성장률은 가장 강력할 것이다 라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 종목 같습니다. 뭐 오늘 HD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HD 현대미포, HD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 부분은 좋은데 볼벤 상단에서 일단 맞고 밀려버리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또 단기적으로 3일선이 꺾인다든지 하면 좀 밀렸다가 또 왔다가 왔다 갔다 하는 흐름도 있을 수도 있겠죠. PBR 자체가 지금 300까지 올라와 있는데 신고가 영역에서 이 구간에서 한 차례 더 급등을 한다라는 거는 실적이 확인되면서 올려줘야 되고, 그 실적 확인이 단기적으로는 또 세론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전에 실적 발표 전에 많이 밀리게 되면 들어가서 실적 발표할 때 매도한다 라는 생각으로 저는 이쪽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한국조선해양이라든지 전부 다, 그리고 HD 현대마린 등등. 자, 그리고 오늘 루닛이 생각보다 하락의 폭이 좀 컸어요. 대주주 매도로 인한 하락인데요. 워낙 강력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 5일선과 10일선, 지금 3일선을 타고 가던 종목이 5일선이 깨져버리니까 급락이 나오죠. 그리고 시간의 반등은 아마 11선이 근처가 있기 때문에 길적 반등인데 3일선이 또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 반등하고 맞고 또 떨어질 가능성이 좀 높고요. 단기 100% 정도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뭐 주봉 기준에서 이 종목은 해석을 하는 게 합리적일 거고, 주봉 기준에서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져 있는 이 윗꼬리 언저리 66,000원이라든지 67,000원 언저리 지지 여부를 일단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이제 지수가 떨어지고 흔히 말해서 알테오젠이 급락을 하는 시점에 시장에서 대장주로 올라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바로 죽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1음봉, 2음봉, 3음봉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서 지지받고 옆으로 횡보하다가 뭐 좋은 이슈가 있으면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루닛이 빠지니까 이스트 소프트 또 동반해서 같이 떨어져 버렸는데요. 사실상 이 두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도 바닥권에서 굉장히 많은 거래 대금을 동반한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와 있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이 시점에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브로드컴의 부상과 함께 이 커스텀 반도체 쪽, 에이직 반도체 쪽이 굉장히 강하게 가는 과정 속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다 밀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실 이런 이 악성 매물대 구간이 깨져버리면요, 당연히 급락이 좀 많이 나오죠. 이럴 경우에는 일봉으로 보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항상 주봉으로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보면 거래가 많이 터진 지점, 의미 있는 돌파 구간이 어디 있는지 체크해 놓고 이런 자리에서 지지를 해주냐 아니냐를 좀 보면서, 만약에 지지가 안 되면 매매를 안 하면 되는 거고, 지지가 될 것 같으면 매매를 그때 고려해 보면 될 겁니다. 대장주들이고 AI 소프트웨어 이면서 그런 종목군들은 계속 체크가 돼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에이럭스가 이날 상가를 가고 나서 사실 이때 상장했을 때 시가를 종가상 돌파를 시켜놓고 마감이 됐죠. 저도 사실 어제 종배를 하고 시간에 한 2% 어제 올랐을 때 팔아버리고, 오늘 만약에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좀 봐볼 생각이었는데, 장 막판에 좀 그러니까 종목이 더 밀리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타이트하게 지지가 받는데 3일선 저항이죠. 여기가 3일선인데 저항인데, 이 저항을 종가상 뚫어내는 거를 좀 보고 좀 종가에 들어가서, 어제
종가에 들어가서 좀 대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냥 팔고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의 하락인데 내일은 좀 지켜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지켜는 봐야 될 것 같고, 최근에 강했던 종목 완벽하게 박스를 돌파시켜 놓은 상태에서 아침에 좀 밀렸을 때 어떻게 되는지 좀 보면서 이거는 트레이딩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해 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컴으로 인해서 피롭틱스라든지 지금 유리기판 쪽도 동시에 같이 올라오고 있어요. 유리기판 쪽도 동시에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단기간에 급등의 폭이 크기 때문에 피롭틱스, JNTC, SKC 단기의 급등의 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좀 못 볼 것 같고, 브로드컴 관련해서 올라오고 있구나 정도로만 해석하고 종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뜬금없이 그저께 트럼프 행정부에서, 특히 트럼프 행정부에서 CCUS는 IRA에서 배제하지 않는다, 폐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발언들, 그리고 과거 일론 머스크가 CCUS는 꼭 필요하다, 기존 에너지원을 발전으로 사용할 때 CCUS 기술이 굉장히 필요한 기술이다 라는 거를 부각했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서 어필이 되면서 어제 에어레인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는데요.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가서 하루 이틀 좀 밀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보통은 그렇습니다. 보통은 주식에서 이런 갭 구간 하나 지켜보고, 그 다음에 분봉상 강하게 올라왔던 자리가 어딘지 대충 체크를 좀 해놓고요. 거래가 좀 많이 터져 있는 자리들 어디인지, 이런 자리들 체크를 해놓고 한번 봐보는 거죠. 어디까지 밀렸을 때 나는 매매를 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의미 있는 구간들 갭과 여기 윗꼬리, 그러면 4,200원, 이게 뭐 3일선이라든지 5일선 근처라면 한번 매매를 해봐도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음봉 거래 대금이 좀 있어서 아마 밀려 내려올 건데요. 그거 관점으로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내년부터 또 국내에서 진행이 되고, 보면은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SK 이노베이션과 그리고 롯데케미칼, 그 다음에 포스코, 이렇게 세 개 기업과 동시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분리막을 이용한 이 탄소 포집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고, 굉장히 또 기술력이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그냥 대장급 종목이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얘가 대장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했다가 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종목을 픽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뭐 지금 대북 관련된 종목군들 기존에 일신석재가 대장으로 가다가 많이 올라와 있어서 그런가 시간에 뭐 신원을 또 상가를 좀 보내는데, 아마 이걸 매매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쪽은 계속 고민이 많네요. 내일 뭐 특별하게 시장에 이슈가 없으면 또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 움직임을 볼 수 있을 수도 있어서 일단 체크만 해놓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